네, 안녕하세요. 먼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또 수습도 해야겠죠. 네, 반도체 종목 한번 볼게요. 반도체가 제가 며칠 전부터가 아니지 몇 달 전부터죠. 몇 달 전부터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선, 제가 지금 이 그은 선이거든요. 이 위치를 뚫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차트를 이렇게 만든 이상 뚫고 돌파해서 긍정적인 반도체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게 역시나 우리가 먼저 기대를 했던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임원들이 주식을 팔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흐름 자체가 약세가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돌파 자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돌파 자리는 깔끔하게 빨리 뚫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매물대가 있거든요. 이 매물대 사람들이 이제 어영부영 옆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요 매물을 던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실망 매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실망 매물이 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야 반도체 왜 못 가냐 하면서 한계인가 고점인가 이러한 우려 때문에 아마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미국장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얘가 올라야 어쨌든 국장도 올라가는 거니까. 미국장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죠. 대세 상승장의 그림을 많이 만들었어요. 요거는 그림 자체로 놓고 보는 거예요. 차트가 이러한 그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앞에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주요 매물대까지 뚫으면서 기업들의 실적과 그리고 또 뭐예요? 금리 인하 이러한 호재까지도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만한 자리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돌파는 못했어요. 그렇죠? 얘도 결국은 돌파는 못한 거 아니에요. 미국 시장 역시도 아직 돌파는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전반적인 만들어 오는 그림이 괜찮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돌파를 의미하는 게 또 다른 이면에서는 저항이라는 이면이 또 있죠. 아무리 만들었어도 결국은 저항 매물이기 때문에 돌파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깔끔하게 빨리 가져야 되는 흐름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항 자리에서 돌파를 빠르게 못하니까 실망 매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 이거 여기가 고점인가? 여기서 팔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계속 옆으로 끌고 좀 악재가 생길 것 같으면 거기서 먼저 매물을 던져서 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흐름으로 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항 자리에서 투매가 강하게 나오면 추가적인 투매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뚫을 것을 기대하고 산 사람들의 매물 물량이 이제 반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추세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돼요. 추세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는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SK 하이닉스도 5월달 지난 5월부터 공중부양 띄운 다음에 계속적으로 가격을 지키고 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리고 상승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밀릴 때도 반등 나오고 밀릴 때 반등 나오고 밀릴 때 반등 나오고 이게 반복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기대감이 커지니까 이제 수렴해서 확산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용이 됐고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투매 물량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12만 원까지도 볼 수는 있어요. 밑으로 열려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12만 원까지 밀려도 추세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선을 그은 11만 5천 원 여기 저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추세가 꺾이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 역시도 올라오긴 했지만 저게 저렇게 밀린다고 하면은 조정을 2400포인트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딱 저항이잖아요. 이걸 뚫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력들이 만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나스닥도 중요한 저항에서 아직 뚫지는 못하고 있어요. 과정은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과정은 빠지면서 단번에 밀어 올리면서 힘있게. 그러니까 요게 뭐겠습니까? 이게 털기였던 거죠. 압박을 주면서 이 털기 또 뭐 이스라엘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압박을 느껴서 던질 수밖에 없던 건데 그 매물을 그대로 받아서 여기까지 밀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3, 4분기가 꽤 괜찮은 걸로 이제 예상과 분석이 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져서 나스닥 역시도 못 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저항을 딱 못 뚫고 있고 얘도 못 뚫고 있고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먼저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간다는 전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실망 매물을 받을 겁니다. 또 세력들이 당연히 그냥 올려주진 않죠. 그걸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빠른 전개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동시에 했었어요. 지금 반도체가 결국 가면요 코스피가 가는 거예요.
그 한국 시장 자체가 가는 거예요. 코스피가 가고 반도체가 간다는 건 시장이 좋다라는 거, 경제가 괜찮은데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면요, 경제가 똥이든 어쨌든 간에 경제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르면 동시에 부동산도 올라요. 부동산은 실물 경제잖아요. 이러한 연속성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항이잖아요. 어쨌든 저항을 확실하게 뚫어야 되는데 못 뚫어서 실망 매물이 나온 거고, 이 실망 매물을 받고 세력이 올린다고 하면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어요. 지금 벌써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얼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어쨌든 2달 안에 승부가 나오는 자리다. 만약 간다면 2달 안에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보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 말 하고 나서부터 2달 안에 승부는 나올 것이고, 2달 안쪽이 되도록 못 간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실망 매물들, 그래도 버티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망 매물들이 나올 것이다. 제가 왜 이런 말들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간단해요. 보통 개인 투자자나 모든 투자자들이 3개월 정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종목을 보유를 합니다. 그럼 3개월을 갖고 있다는 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어떤 섹터가 투자 열풍이 불어서 그 종목에 투자를 하고 못 가요. 못 가고 나서 버텨야지 하다가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주식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그리고 불안감도 고조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3개월 전에는 굉장히 핫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비관적이고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고 불안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이어집니까? 매도 물량이 이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도체 역시도 시장 자체도, 미국 시장 자체도 이 기대치를 주면서 여기까지 끌어올렸으면 여기서는 바로 상승해서 가야 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결국 이 2달이라는 시간 안에는 어떤 방향성이 정해져서 지루한 보합 흐름으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이 시간 안에 잠깐 털고 나서 곧바로 또 요 모양이죠. 이렇게 털고 나서 곧바로 보내는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야 될 때 못 갔기 때문에 한번 정리가 되고 나서 갈지 그런 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제주 반도체 포함해서 소형 반도체 주식들이 있어요. 이런 주식들은 대시세 차트를 만들면서 굉장히 그림이 좋거든요. 이 종목도 그렇고, 여기만 뚫으면 신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에서 지금 긴가민가 하는 거 얘도 똑같은 상황인 거고, 텔렙시스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저항에서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죄다 모든 종목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항에서 부딪혀서 떨어진 상황인 거예요. 참 묘하죠. 전체적인 종목들이 확실하게 피니쉬를 못 날리고 있다. 근데 이 피니쉬를 날리려면 얘가 여기까지 빠지면 안 되고 조만간 여기서 보합을 주든 뭐라든 이렇게 뚫게 되는 거예요. 가는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뚫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빠지면 몇 개월 또 보내야 돼요. 이렇게 긴 시간을 좀 보내야 돼요. 그래서 몇 개월 안에는, 한 달 안에는 빠르면은 이러한 좀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반도체는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직은요. 자, 4분기 실적 뭐 좋다고 기대하니까 저는 뭐 죽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질질 끌다 보니까 이제 실망 매물 던져지면서 엔비디아 좀 떨어지면서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실망 매물이 적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조정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칠게요.